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 K2 블랙팬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2020년 9월 8일 폴란드 키일체에서 유럽 3대 방산 박람회라 불리는 MSPO에 참가하였습니다. 제28회 국제방산 전시회 MSPO에 참가한 이유는 바로 폴란드 육군의 구형 전차를 대체할 신형 전차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폴란드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하여 차세대 주력 전차인 4세대 전차 가칭 레오파드 3를 개발하는 메인 그라운드 컴뱃 시스템의 약자인 MGCS 사업을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의 군사기술 선진국에서 폴란드로 기술 이전이나 해외 라이센스 생산에 부정적이며 최근에는 폴란드가 포함된 중부 유럽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MGCS 사업의 전차가 2035년에나 구매가 가능하니 신형 전차를 빨리 도입해야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에서는 기존 소련이 설계한 500대의 T-72, PT-91 전차를 대체하는 신형 전차를 구입할 예정이며 최대 800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형적, 국제 정세적인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기에 대규모의 신형 전차를 도입해야 하는 폴란드는 호주의 K9 썬더 자주포와 AS-21 레드백의 사례를 보셨듯이 이 사업을 통해 자국의 산업 생산 능력과 방산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월 2일 독일 웰레 신문에서 독일 프랑스의 MGCS 사업에서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배제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는 터키의 알타이 전차의 사례처럼 K2 블랙팬서의 기술을 도입한 폴란드에 맞는 신형 전차를 개발해 주길 원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현대로템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의 요구사항과 평야가 많은 지형을 고려하여 K2 블랙팬서를 변형 설계한 K2 PL이란 모델명의 전차를 MSPO 2020에 공개하였습니다. 아미레코그니션.com의 기사에 공개된 K2 PL의 스펙은 먼저 무장을 살펴보면 주무장은 독일제 RH-120mm L55 활강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120mm L55 활강포이며 주포의 자동 장전 장치에는 16발이 장착되며 나머지 24발의 포탄은 선체 내부에 보관됩니다. K2 MBT는 전면에 운전자실, 중앙에 전투를 위한 공간, 후면에는 엔진과 변속기가 있는 전통적인 형태입니다. 블랙팬서의 장갑 및 방어 체계는 비공개된 소재의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활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K2에는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선체 전면의 운전수와 포탑에는 포수와 전차장이 탑승합니다. 첫 번째 분석에 따르면 K2PL의 설계는 포탑 주변과 차체 측면에 새로운 장갑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포 외의 무장은 원격 작동이 가능한 12.7mm 기관총을 탑재합니다. 대표적인 대전차 무기인 RPG의 위협으로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전차 후면에는 철망형 장갑인 와이어 케이지 아머를 장착합니다. 포탑 상부에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 AGM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능동 방어 체계 AP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K2PL은 5개의 전진, 3개의 후진 기어가 있는 자동 변속기와 1500마력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고 서스펜션은 원래 K2의 6개가 아닌 7개의 로드힐로 구성됩니다. 최대 속도 시속 70km, 최대 순항 범위는 450km로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서스펜션의 추가는 K2PL은 기존 K2 블랙팬서에 비해 8톤의 중량이 늘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1개의 로드힐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추가로 늘어난 중량 8톤은 전차의 방어력 보완을 위해 증가된 것이라 추측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양이 공개되지 않아 여러 추측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에서는
경쟁자로 러시아의 T90S, 영국의 챌린저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의 경쟁이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M1 에이브람스와 K2 블랙팬서의 경쟁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러시아의 T90S는 러시아와 폴란드 간의 지정학적, 정치적 상황이 두 국가 간의 판매가 어려울 것이고, 영국의 챌린저2는 무장 구성이 빈약하여 수출 실적이 전무합니다. 가까운 국가인 독일의 레오파드2의 변형 버전인 레오파드2A4는 지원 및 업그레이드 옵션이 폴란드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아 경쟁에 탈락됐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한 기사에서 이번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블랙팬서와 M1 에이브람스의 각각의 경쟁 우위를 비교하였습니다. K2 블랙팬서가 M1 에이브람스의 장점은 대한민국은 기술 이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전차의 진보된 장갑 기술, K2의 주포인 120mm L55 생산 세부사항, 최신 대전차 간통 포탄인 K279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의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20mm L44 M256 시리즈 주포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폴란드에서 최신 탄약 기술은 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2 블랙팬서의 주포인 120mm L55는 추가적인 포신 길이로 인해 포탄의 더 높은 속도와 간통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K2 블랙팬서는 M1 에이브람스에 비해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34발에서 36발 대부분의 포탄을 포탑 뒤쪽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포탄과 승무원의 공간이 차단되어 있으며 탄약고 윗부분에 블로우오프 패널 장치가 되어 있어 탄약고가 폭발하면 운동 에너지와 하염이 밖으로 빠져나가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2 블랙팬서는 자동 장전기에 16발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양을 보관하며 나머지 24발의 표준 탄약은 선체에 보관합니다. 이로 인해 피탄 시 승무원의 생존성 측면에서 K2 블랙팬서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유럽의 M1A2C에 장착된 트로피 하드킬 액티브 프로텍션이라 불리는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이용 가능합니다. 폴란드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적이라 가정하는 러시아는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안티탱크 가이디드 미사일인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며, 이는 거의 모든 보병 전투 차량 IFV에 하나씩 장착하고 있고 보병, 적의 탱크, 헬리콥터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환경에서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인 APS는 생존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K2 블랙팬서는 자체적인 APS가 없지만 전차 승무원을 위한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과 ATGM 대전차 무기의 발사 지점을 찾을 수 있는 통합 레이더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 옵션을 제외하고 K2 블랙팬서를 구입하여 탱크 구입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자체 소프트킬 대미사일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무기 수출 시장에서 K2 블랙팬서의 경쟁력은 한국 방위산업의 좋은 신호입니다. 현재 한국의 보병 전투 차량은 전 세계의 주요 장갑차 구매 계약에서 경쟁하고 있고, K2 블랙팬서의 승리는 MBT 시장의 다른 대형 업체 사이에서 입지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에서 폴란드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기회로 가까운 미래에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할 체코, 슬로바키아 등 여러 동유럽 국가의 입찰에 중요한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디펜스.com의 기사에서 현대로템 이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으로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여러 동유럽 국가는 냉전 조식 이후 군비 감축 추세에서 다시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신형 4세대 전차 아르마타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2, 3세대 전차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처럼 4세대 전차를 도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4세대 전차를 상대할 수 있으며 도입 비용이 낮은 3.5세대 전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은 폴란드 한 국가의 전차를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
주변국까지 추가적인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 당시 파워팩 문제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생산 단가가 상승하여 양산 숫자가 기존보다 많이 줄어든 K2 블랙팬서는 이번 폴란드 신형 전차 도입 사업 선정 시 800대라는 많은 숫자를 도입할 수 있어 기존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의 사례처럼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 기술 이전으로 우리의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겁니다. 앞선 호주의 자주포 도입 사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입 규모나 비용이 큰 사업의 경우 도입 국가에서 이를 기회로 자국 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을 하기 원하기에 미국과 같은 절대적 군사기술 강국의 위치가 아닌 이상 기술 이전과 어느 정도의 현지 생산은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기술 이전과 무기 수출로 생긴 이익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격차를 벌리는 것이 무기 수출의 활성화와 군사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폴란드 전차 도입 사업을 통해 많은 문제로 힘든 길을 걸어온 K2 블랙팬서가 이 같은 사항을 반전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였습니다.